지금 이 순간 여러분은 누군가에게 무시당하고 있다는 느낌을 받아본 적 없으신가요? 회의 시간에 말이 끊기고 대화 중에 투명인간처럼 무시당하고 오랜 친구 사이에서도 자신만 기운 빠지는 말을 자주 하게 된다면 그건 상대가 여러분을 하찮게 본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이 모든 무시는 상대의 잘못이 아니라 우리의 말과 행동에서 시작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지금 이 순간 여러분이 무심코 던지는 그 말 한마디, 무의식 중에 반복하는 그 행동 하나 때문에 여러분은 스스로 자신을 낮추고 있다는 걸 알고 계신가요? 지금 여러분은 중요한 선택 앞에 서 있습니다. 내가 무시당하는 삶을 계속 살아갈 것인가? 아니면 존중받고 존재감 있게 살아갈 것인가? 그 선택을 여러분이 잘못한다면 잃는 것은 단순히 인간관계 하나가 아니라 여러분의 자존감이고 존엄이고 삶의 주도권입니다. 오늘 방송의 주제는 이런 말, 이런 행동, 당장 갖다 버리세요. 철저히 무시당합니다입니다. 그럼 우리는 무엇을 버려야 하는가? 첫 번째, 미안한데 나 이런 말 해도 될까? 내가 괜히 말해서 기분 나쁘면 어떡하지? 이런 말을 반복하는 사람은 자신이 말할 권리가 없다고 스스로 신호를 보내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신의 생각을 꺼낼 때 그걸 허락받듯 말하는 사람을 과연 누가 진지하게 듣겠습니까? 서울 강동구에 사는 조은지님은 사무직으로 10년 가까이 근무하면서 늘 이런 말을 입에 달고 살았다고 합니다. 괜히 말하는 건 아닌데요. 제가 이런 말 해도 되는지 모르겠지만 회의 시간마다 그녀는 자신 있게 말하기보다 늘 조심스러운 말투로 말문을 열었고 그럴수록 동료들은 그녀의 말을 건성으로 듣기 시작했습니다. 심지어는 자신의 아이디어가 다른 직원의 입에서 조금 더 단호하게 표현되어 나올 때 그제야 주목받는 일이 반복되곤 했습니다. 은지님은 말합니다. 나는 항상 예의를 지킨다고 생각했는데 그게 오히려 내가 말할 자격이 없다는 듯한 신호가 되었더라고요. 우리는 종종 겸손과 자기 부정을 착각합니다. 겸손은 자신의 가치를 알면서도 그걸 내세우지 않는 것이고 자기 부정은 자신의 가치를 스스로 깎아내리는 일입니다. 은지님은 말 습관을 바꾸는 연습을 시작했습니다. 제 생각엔 이렇습니다. 이 의견에 대해 이렇게 제안드리고 싶습니다. 짧고 단단한 문장을 쓰기 시작했고 그 후로 사람들의 반응이 달라졌다고 합니다. 여러분, 존중은 말의 내용이 아니라 말의 태도에서 시작됩니다. 아무리 좋은 생각도 스스로를 낮춰 말하면 사람들은 그 말보다 낮은 시선으로 여러분을 대하게 됩니다. 그러니 죄송하지만 괜히 이런 말 드리는 건 아니고요. 이런 말부터 당장 버리셔야 합니다. 이번에는 존중받지 못하게 만드는 두 번째 말 습관과 행동을 살펴보겠습니다. 여러분이 무심코 하고 있는 그 말, 사람들이 왜 거리를 두는지 한 사례를 통해 이어가 보겠습니다. 이번에는 사람들에게 무시당하고 존중받지 못하는 두 번째 말 습관과 행동에 대해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두 번째, 내가 뭘 알겠어요? 그냥 제 생각일 뿐이에요. 아무 생각 없어요. 이런 말, 여러분은 하루에 몇 번이나 하고 계신가요? 겸손함처럼 들릴 수도 있지만 사실 이 말들은 자신을 깎아내리고 스스로를 가치 없게 만드는 가장 위험한 습관입니다. 부산에 사는 정수민님의 이야기를 들어보겠습니다. 수민님은 어느 모임에서 누군가가
여러분이라면 이 상황에서 어떻게 하시겠어요? 라고 물었을 때 이렇게 대답했다고 합니다. 저는 잘 모르겠어요. 제가 뭘 알겠어요. 그냥 다른 분들 의견 들을게요. 그 말을 들은 순간 분위기가 싸해졌고 다음부터는 그 누구도 수민님에게 의견을 묻지 않았다고 합니다. 이후로도 회의 자리나 가족 모임에서조차 아무 생각 없다. 나중에 얘기하겠다는 말로 회피하는 일이 잦았고 어느새 사람들은 수민님을 자기 주장 없는 사람, 결정 못 내리는 사람으로 기억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어느 날 친한 친구에게 이런 말을 들었다고 합니다. 넌 왜 늘 본인 의견은 말 안 해? 남의 의견에만 따라가니까 자꾸 무시당하는 거야. 그 말이 가슴 깊숙이 박혔고 수민님은 그때부터 말의 무게를 다시 생각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의견이 없어서 무시당하는 게 아니라 의견이 있어도 그걸 꺼내지 않기 때문에 사람들은 여러분을 존재감 없는 사람으로 보게 됩니다. 자기 의견을 말하는 건 상대를 이기려는 게 아닙니다. 존재를 드러내는 일이고 내가 이 관계 안에서 대화할 자격이 있다는 걸 말로 증명하는 것입니다. 수민님은 이후로 단 한 문장이라도 자기 생각을 말하기로 결심했습니다. 제 생각엔 이런 방향도 있을 것 같아요. 이 부분은 저는 이렇게 느꼈어요. 그 작은 변화가 관계를 바꾸기 시작했고 사람들의 태도 역시 달라졌습니다. 여러분, 말은 존재의 선포입니다. 자신을 감추는 말은 결국 사람들에게 잊히게 만들고 관계에서 가장 뒤로 밀려나게 합니다. 누군가를 따르고 누군가에게 맞춰주고 갈등을 피하는 데에만 익숙해진 여러분, 혹시 지금까지 말을 하지 않음으로써 편안함을 얻었지만 그 대신 존중을 잃고 있진 않으셨나요? 이제는 단 한마디라도 여러분의 생각을 말해야 합니다. 생각이 틀려도 좋고 조금 미숙해도 좋습니다. 말을 꺼내는 사람에게만 존재감은 주어집니다. 이번에는 존중을 잃게 만드는 세 번째 말 습관과 행동. 바로 지나친 자기 비하와 자신을 가볍게 소비하는 말에 대해 하나의 사례를 통해 풀어보겠습니다. 이번에는 여러분이 무심코 던지고 있는 세 번째 말 습관과 행동. 바로 자기 비하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 합니다. 자기 비하는 농담처럼 시작되지만 결국 진심처럼 들리게 되고 사람들에게는 그 말이 곧 여러분의 정체성으로 각인됩니다. 나는 원래 별 볼 일 없어. 나는 어디 가도 튀는 사람이 아니야. 나는 그냥 만만한 사람이야. 이런 말 들어보신 적 있으신가요? 이런 말들은 처음엔 자기 방어에서 비롯됩니다. 상처받지 않기 위해, 비난받지 않기 위해 스스로 먼저 낮추고 상대의 기대를 줄이는 겁니다. 하지만 이건 결국 나는 스스로를 사랑하지 않는다는 메시지를 주는 것과 다르지 않습니다. 대구에 사는 김민철님은 사람들과의 모임에서 늘 자신을 농담처럼 깎아내리며 말하는 습관이 있었습니다. 나는 뭐 하나 제대로 하는 게 없어. 내가 잘나봤자 얼마나 잘났겠어. 처음엔 사람들이 웃으며 받아줬지만 점점 시간이 지나면서 민철님은 모임 안에서 의견을 묻지도 중심에 세우지도 않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결정이나 의논이 있을 때는 민철 씨는 그냥 편한 대로 해요. 민철 씨는 이런 거 잘 모르지 않나? 라는 식으로 그를 주변인으로 취급하기 시작했습니다. 민철님은 스스로의 말이 스스로를 밀어낸다는 사실을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그땐 그게 겸손이고 유쾌한 태도라고 생각했어요. 근데 알고 보니 사람들에게 나는 그저 아무 생각 없는 웃긴 사람으로만 남았더라고요. 여러분, 자기 비하의 말은 한 번이 습관이 되면 자기도 모르게 스스로를 하찮은 사람으로 인식하게 만듭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그 인식을 바로 따라갑니다. 말은 현실을 만들어냅니다. 내가 나를 낮추면 세상도 그 높이에 맞춰 나를 대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첫째, 자신을 부정하는 말이 입에 맴돌 때 그걸 한번 삼켜보세요. 나는 원래 안 돼. 나는 잘 못해. 그 말을 지금은 부족하지만 해보려 한다로 바꿔보는 겁니다. 둘째, 자신에 대해 이야기할 땐 작은 장점이라도 그걸 말로 꺼내는 연습을 해보세요. 저는 사람 얘기를 잘 들어요. 저는 꾸준하게 하는 스타일이에요. 이런 문장은 여러분 스스로에게 존재감을 부여하는 힘이 됩니다. 셋째, 자기 비하가 반복되는 환경이라면 잠시 거리를 두는 것도 하나의 방법입니다. 끊임없이 자신을 낮춰야만 사람들과 어울릴 수 있는 분위기라면 그건 여러분을 진짜로 존중하는 공간이 아닙니다. 한 철학자는 말했습니다. 자기 자신을 가장 많이 모욕하는 사람은 결국 세상으로부터도 그만큼 대접받는다. 여러분은 여러분을 가장 먼저 소중히 여겨야 할 사람입니다. 이번에는 이렇게 무시당하지 않기 위해 존중받는 사람들의 말 습관과 그들의 공통된 행동을 사례와 함께 나눠보겠습니다. 이번에는 존중받는 사람들의 공통적인 말 습관과 그들의 행동 방식에 대해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무시당하지 않는 사람들. 이들은 대체로 조용하고 말이 많지 않지만 한마디를 해도 그 말에는 힘이 있습니다. 왜일까요? 그들의 말에는 자기 확신이 있고 상대를 배려하되 자신을 결코 깎아내리지 않기 때문입니다. 서울 동작구에 사는 정유경님은 소규모 회사를 운영하며 여러 사람과 협업을 합니다. 그녀는 대화할 때마다 상대에게 예의를 지키되 자신의 생각은 분명히 표현합니다. 제 의견은 이렇습니다. 다른 분 생각도 듣고 싶어요. 이건 제가 맞는 게 맞습니다. 하지만 진행 방식은 조율하겠습니다. 이처럼 자신의 생각을 분명하게 말하되 항상 끝에는 상대를 존중하는 문장을 붙입니다. 이 작은 차이가 사람들에게 이 사람은 중심이 있는 사람, 배려하면서도 자기 주장이 있는 사람이라는 인식을 심어줍니다. 반면 무시당하는 사람들의 공통점은 말끝을 흐립니다. 그냥 뭐 저는 상관없어요. 해도 되지만 괜찮으실지 모르겠네요. 말의 힘은 내용보다 태도에서 나옵니다. 그 태도는 단호하면서도 부드러울 수 있습니다. 또 하나, 존중받는 사람들의 공통된 행동은 자신의 경계를 지킨다는 점입니다. 인천의 박상우님은 직장에서 상사의 요구를 무조건적으로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이건 제가 오늘 안에는 처리하기 어렵습니다. 내일 오전까지 드리는 게 정확할 것 같습니다. 이렇게 부당한 요구에도 조율과 대안을 함께 제시합니다. 그 결과 상사는 처음엔 당황했지만 시간이 흐를수록 박상우님에게 일을 맡길 때 더 신중해졌다고 합니다. 상우님은 말합니다. 예전엔 무조건 예스가 미덕인 줄 알았는데 지금은 명확한 노가 더 많은 신뢰를 쌓아줍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무시하는 건 능력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자신의 의사를 명확하게 표현하지 않는 태도입니다.
존중받는 사람은 상대에게 요구를 당당히 전달하면서도 예의를 지킵니다. 자기 경계를 지키는 사람은 함부로 대할 수 없습니다. 이제부터 여러분이 실천할 수 있는 구체적인 3가지 말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지금은 어렵습니다. 하지만 이 방식은 가능합니다. 두 번째,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혹시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듣고 싶어요. 세 번째, 그건 제가 결정할 부분이 아닌 것 같아요. 다시 논의하는 게 좋겠습니다. 이 3문장은 자기 주도성을 담고 있으면서도 공손함을 유지할 수 있는 강력한 말입니다. 여러분, 존중은 큰 소리에서 나오는 게 아닙니다. 작은 문장이더라도 자기 확신과 책임감을 담으면 그 말은 사람들의 태도를 바꿉니다. 이번에는 이런 존중받는 말 습관을 내 삶에 정착시키기 위해 우리가 어떻게 마음가짐을 바꿔야 하는지, 그리고 어떤 연습을 통해 말의 힘을 되찾을 수 있는지 함께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이번에는 존중받는 사람의 말과 행동을 자기 삶에 정착시키기 위해 우리가 구체적으로 어떻게 마음을 다스리고 실천할 수 있을지를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런 말을 합니다. 알긴 아는데 막상 말하려고 하면 머리가 하얘지고 말끝이 흐려져요. 괜히 내가 말하면 분위기 깨질까봐 그냥 넘어가게 돼요. 여러분, 이건 기술이 부족해서가 아닙니다. 말을 꺼내는 연습이 삶 속에서 익숙하지 않았기 때문에 몸이 거부하는 겁니다. 증말을 통해 나를 지키는 법을 배워본 적이 없기 때문에 그 상황 자체를 불편하게 느끼는 겁니다. 이럴 땐 아주 작은 문장부터 연습해야 합니다. 첫 번째 연습은 내 감정 정직하게 말하기입니다. 예를 들어, 이건 좀 불편했어요. 그 말 들으니까 서운했어요. 이런 문장을 단 한 사람에게 하루에 한 번씩만 연습해 보는 겁니다. 그 문장을 말하면서 상대의 반응이 어떻든 간에 나는 내 감정을 표현할 자격이 있다는 것을 몸으로 체득하게 됩니다. 두 번째 연습은 내 시간 지키기입니다. 무조건 상대의 요청을 받아주지 말고 그건 생각해보고 말씀드릴게요. 조율이 필요할 것 같아요. 이 말들을 일상 속에서 써보는 겁니다. 내 시간을 지킨다는 건 곧 나를 존중하는 연습입니다. 세 번째 연습은 말을 끝까지 말하기입니다. 대부분 사람들이 무시당하는 건 말을 하다가 스스로 접기 때문입니다. 그냥 저는 별 생각 없어요. 이런 말이 아닌 저는 이 방향이 더 좋다고 생각해요. 처럼 끝맺는 말을 정확하게 하는 습관을 들이는 겁니다. 심리학자 나사니엘 브랜드는 말했습니다. 자존감은 말의 선택에서 시작된다. 존중받는 사람은 자기 말에 무게를 실을 줄 아는 사람이다. 여러분, 존중은 남이 나를 해주는 게 아니라 내가 나를 대하는 태도에서 시작됩니다. 그리고 그 태도는 반드시 말로 드러납니다. 내가 나를 깎아내리지 않고 내 감정을 인정하고 내 시간을 지키며 내 의견을 정확히 말할 때 그제야 사람들은 여러분을 존중해야 할 사람으로 인식하게 됩니다. 이 연습은 처음에는 어색하고 불편할 수 있지만 하루 한 문장, 하루 한 번의 용기, 그것들이 여러분의 말투를 바꾸고 말투가 여러분의 인생을 바꾸게 될 겁니다. 이번에는 지금까지 나눈 내용을 바탕으로 왜 이 모든 말 습관과 태도가 존중과 무시에 직결되는지 마지막 정리를 해보며 여러분의 삶의 단단한 용기를 전해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함께 나눈 이야기들을 조용히 하나씩 정리해 보겠습니다. 여러분이 무시당하고 있다고 느낀다면
그 시작은 어쩌면 여러분의 말투와 태도에서 비롯된 것일지도 모릅니다. 상대가 나를 하찮게 대하는 이유는 내가 먼저 나를 하찮게 만들었기 때문이고, 상대가 내 의견을 귀 기울이지 않는 이유는 내가 내 말에 무게를 싣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오늘 방송의 핵심 메시지는 명확합니다. 이런 말, 이런 행동, 당장 갖다 버리세요. 철저히 무시당합니다. 첫 번째, 말할 때마다 죄송하지만 제가 괜히 말해서, 이런 식으로 스스로를 허락받듯 말하는 태도는 자신의 존재를 스스로 깎는 일입니다. 두 번째, 내가 뭘 알겠어요. 그냥 다른 사람 말 따를게요. 자기 생각이 없다는 듯한 말은 결국 존재감을 지우는 말입니다. 세 번째, 나는 별 볼 일 없는 사람이에요. 원래 나는 그런 사람이에요. 자기 비하로 사람들을 웃기려 하지 마세요. 그 웃음은 여러분을 존중해서 나오는 게 아니라 가볍게 여겨서 터지는 웃음입니다. 반대로 존중받는 사람들은 짧은 문장에도 자기 확신과 경계를 담습니다. 그들은 이건 제 책임입니다. 제 생각은 이렇습니다. 하지만 다른 의견도 듣고 싶습니다. 이런 식으로 말하며 상대에게 위압감이 아니라 신뢰를 줍니다. 그들은 거절할 줄 알고 침묵할 줄 알며 말을 할 땐 끝까지 마무리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자신을 가볍게 소비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존중받는 삶은 단호한 말투에서 시작됩니다. 그러나 그 단호함은 거칠고 무례한 게 아니라 나를 지키는 품위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오늘 이 방송을 통해 여러분이 지금껏 해왔던 말 습관 중 한두 가지라도 떠오르셨다면 지금부터 바꾸어 보세요. 작은 변화가 관계를 바꾸고 사람들의 태도를 바꾸고 결국은 여러분의 삶을 바꾸게 됩니다. 지금부터 하루에 한 문장만 바꾸세요. 제가 뭐가 아니라 제 생각은 이렇습니다. 괜찮아요가 아니라 저는 그렇게 하고 싶지 않아요. 이 단순한 변화가 여러분을 무시당하는 사람이 아닌 존중받는 사람으로 새롭게 그려내게 될 겁니다. 여러분은 그럴 자격이 있는 사람입니다. 지금 이 순간 나를 존중하는 한마디 마음속에 조용히 떠올려 보세요. 그리고 그 말을 오늘 꼭 입 밖으로 내어보시기 바랍니다. 혹시 여러분도 무시당했던 경험 또는 말투 하나 바꿨더니 사람들의 태도가 바뀌었던 순간이 있다면 댓글로 함께 나눠주세요. 그 이야기가 다른 누군가에게 커다란 위로와 용기가 될 수 있습니다. 좋아요와 구독도 여러분의 따뜻한 지지로 남겨주신다면 더 진심 어린 이야기로 또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함께 해주셔서 정말 고맙습니다. 여러분의 말이 여러분을 지켜주는 갑옷이 되기를 바라며 존중받는 오늘 되시길 기도합니다. 지혜의 숲이었습니다.